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개인정보 피스페어 2019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트랙 중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는 경동도시가스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죄송한데 포인트가... 네, 저는 울산에 있는 경동도시가스에서 왔습니다. 보통 도시가스라고 하면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민간기업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예, 오늘 저희 도시가스와 오늘의 주인공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시가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실제 일반 기업들처럼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왜 도시가스에서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저희는 아주 많은 채널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가스가 새고 있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어느 채널이든지 가장 빠르게 접수를 받고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고객이나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기업들처럼 저희 도시가스라는 곳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도 하고요. 이용도 하고 제공도 하고 파기도 하는 일반적인 기업이고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 개인정보라고 했을 때 담당자인 저마저도 개인정보 도시가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말을 드렸어요. 한 2011년도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개인정보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민등록번호 말이야? 아이, 그거 수집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누출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야, 가스 새는 게 중요하지.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이 최고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잘 수집을 하고, 잘 저장하고, 잘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법에서 그거 수집하라고 되어 있으면 아무 때나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처음 민간기업에서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두 지켜야 되는 법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법 사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정보 주체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법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정보에 대한 취급자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처리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법인데요. 이런 법들은 실제 기업에서 왜 해야 되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방법들을 잘 이행하고 계속 순환적으로 PDCA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좀 힘든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도부터 개인정보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부터 본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전사적으로 개인정보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2017년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어떻게 보면 완결체가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가 2017년 개인정보 현장 실태 점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장 실태 점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전사가 일사불란하게 그 전에 약간 이렇게 반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시고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이제 사이클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벤치마킹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개인정보라는 걸 조금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다녔었고요. 다니다 보니까 정말 저희랑 확실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쏙쏙 골라서 저희한테 맞춰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이것 이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한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때 도움 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저희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랬습니다. 즉, 황새가 뱁새에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가랑이가 아주 많이 찢어졌습니다. 거의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게 다른 회사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업종도 다르고 직원의 규모도 다르고 가장 달랐던 거는 취급하는 그 정보와 사업의 특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기타 고시들을 많이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읽었고요. 그리고 이해했고요.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저희 회사 서구입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서구에 많이 쌓여있는 문서를 다充공하고 파괴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을 읽고 해석하고 이 부분을 적용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주는 회사인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여야지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거울을 보시고요. 특징은 무엇인지 남들 하는 대로 해서 따라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귀여운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고양이 좀 똑똑해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과거에 저희 회사는요, 고양이보다 조금 더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고양이는요, 주인이 어떻게 문을 열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고양이다운 방식으로요, 두 손을 문을 꼬리를 잡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당겨냈던 거예요. 물론 주변의 동료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지만 가장 고양이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안전사 확보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영상 하나 짧게 보시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 특대 브레이킹. 우린 너무 모르고 있더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수식서 겨우 10개. 우린 너무 버리지 않더라. 회사에서 1년 동안 판매하는 문제가 겨우 1톤. 우린 너무 많이 알더라. 1인당 접근 권한 프로그램 100개?
우린 흔적이 없더라. 접속 아이디 시간만 준비. 누가 어떤 세상을 느끼는지 아무도 모르지. 우린 도시이더라. 문서 보존 기간은 내 맘대로. 우린 너무 죽되었더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단 다 해보자고. All way, you way. 경동도시가스 이젠 달라졌어. 내부 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알자. 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자. 아이디와 파스워드는 알려주시고 알려고도 말자. 모바일 단말기에는 NPM, 컴퓨터에는 PC 보안.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자. 접속 기록을 잘 남기고 점검하자. 출력할 때 워터마크는 키보드. 백신은 최신화하자. 관리용 단말기는 따로 망하고. 외부자는 사전 승인받고 들어가자.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자. USB 노트북은 반출입 신청하고 사용하자. 보존 기간에 맞게 파기하자.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많이 이미 하고 있는 안전사 확보 조치 일반적인 내용들이시죠? 지금 보시는 활동들은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따라줄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교육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이제 조금 큰 어려운 과제들이 생겼을 때 넘을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 솔루션들도 참 많이 나와 있고, 아까 여기 보니까 B트랙, C트랙 전부 다 솔루션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그런 솔루션들도 참 많이 나와 있고 다른 곳에서도 잘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우리만 있는 거, 우리한테만 있어서 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제가 네이버에 뭐 이렇게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거나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 우리 회사는요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저도 초반에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딱 한 번에 무슨 해답을 얻거나 해법을 찾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일반적인 것들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관찰입니다.
잘 관찰해서 가장 경동다운, 경동도시가스다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었는 모습들을 대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혹시 도시가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해본 고민이실 것 같고요. 도시가스에서 안 오신 분들이라면 도시가스에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한번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저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직이라는 거 아시나요? 한 80년대 정도에 나올 만한 이야기고요. 어떤 분들은 당직이 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직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24시간 동안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비상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 근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당직 근무는 실제 전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서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당직의 순번을 정해서 서고 있고요. 당직을 쓰는 사람들은 고객의 인적 정보를 받아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조회를 하고 그 조회된 정보를 가지고 현장 사항을 파악하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모두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또 최소화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권한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직원을 전부 다 취급자로 만들고 권한을 다 주면 저 법과 맞을 것 같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당직 근무를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새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현재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라는 것을요. 그러다가 저희 내규를 한번 쭉 보니까 인사규정에 당직 근무에 대한 명령은 즉 인사명령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이게 바로 유레카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사발령으로 여기면서 저희가 좀 관찰을 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당직은 저희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서고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사람이 서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서고 있고요. 당직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때문에 모든 직원들한테 권한을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권한을 항상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게 당직 명령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당직 명령의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당직 데이터랑 연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취급자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당직 명령을 받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당직사가 쓸 수 있는 취급 권한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가 끝나면 그 권한은 자연스럽게 회수가 되고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접속 기록 같은 로그는 모두 관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저렇게 교육 대장을 남겨서 당직자들이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비틀어서 해석을 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안전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경동다움처럼 느껴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인사발령과 권한의 횟수, 권한의 부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회사라고 아마 저희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직 처리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민원을 따지자면 2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요. 이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즉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말씀하시는 게 이번 달 요금 얼마예요? 우리 뭐 검침 값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도로에서 여기 사거리에서 가스 냄새가 나요.
좀 와주세요.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취급자로 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나 연락처,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위치 정보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당직처럼 모두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모두 개인정보 취급자로 해야 되느냐. 저희가 안전관리 쪽의 인원들이 전체 회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긴급한 사항인데다가 저 일회성 정보를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서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요. 원래는 저희가 모든 안전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들어온 VOC가 다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VOC를 다 확인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권한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면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 택배회사처럼 지정된 구역마다 이 지역에 가스 냄새가 나니까 누가 구역 담당자가 가야 된다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처럼 누가 배달을 해야 되는지처럼 그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키맨을 부서에 2명 정도를 취급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부서에 들어온 모든 민원을 보고요. 담당자를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문자 메시지가 갑니다. 자, 지금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모바일 탭에서 현장 업무 모바일 단말기에서 이렇게 본인 구역에 들어온 민원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민원이 확인이 되고 처리가 되고 나면요. 본인이 처리 결과를 입력하면 동시에 고객의 정보가 모두 사라져요. 예.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지워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실제로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누가 어떤 사항을 신고하고 처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빨리 조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정보라서 처리를 하고 나면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찰의 힘이 작용을 했고요. 저희가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안전관리팀 한 사람이 한 달에 처리하는 민원의 처리 건수가 1.5건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동일인이 접수한 거는 3년 동안 한 건도 없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을 조회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상시로 권한을 줄 필요가 없이 신고한 사람의 정보도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민원으로 정의해서 권한 및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민원 처리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사 가보셨습니까? 돈이 많아서 혹시 돈을 많이 내어서 환불 받으신 적 혹시 없으세요? 그렇다면 혹시 검침을 잘못해가지고요. 실수로 검침을 잘못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적 없으십니까? 혹시 검침을 잘못했다면 아마 전국의 33개사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하시면 바로 요금을 정정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요금 정정을 해줬다고 해서 보면 이미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불을 받아야 되겠죠. 환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초기에 적용한 거는 환불 신청서입니다. 이런 환불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동의도 받았고 서명도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 서류를 받다 보니까 유지나 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불 거래에 대한 기록이라서 저희가 상법상 5년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환불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후 90일 만에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공해서 파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어려움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게 아니고요. 고객들의 문제였는데 실제 환불 받는 사람들이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양산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도시가스 본사로 고객이 찾아오거나 또는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의 편의성도 높이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콜센터를 앞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센터에서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녹취가 시작이 되죠. 시작이 녹취로 되고 상담이 끝나면 녹취가 그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요. 환불을 받는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다 지급하고 나서 90일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분 녹취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녹취라는 것을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녹취 중에서 환불 받으실 계좌에 대한 정보는 고객님 잠시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부분 녹취를 해가지고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망법을 적용받는 의무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분리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는 계좌에 대한 정보는 90일 뒤에 녹취가 파기되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녹취는 아까처럼 처음과 끝, 그러니까 부분을 자른 제외한 부분을 다 합쳐서 녹취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상담 처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3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환불처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서명을 받기가 좀 어렵거나 녹취를 근거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에 부분 녹취라는 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내용이라든지 보관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 녹취라는 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부분 녹취를 응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객과 이런 우리의 일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면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씩 자신감이 가졌어요. 예전에는 초반에는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컸었고요. 수집을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용 저장 파기가 정말 마음에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가 전체적으로 파기 스케줄러를 돌아가고 있어서 뭐 내부적으로는 녹취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자결제들도 다 파기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기 스케줄러가 돌아가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동 도시가스 다운 방법으로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경동다운 방식으로 아직 찾지 못한 사례인데요.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한번 제가 하드로 돌립니다. 뭐 잘한 것만 소개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게요. 사실 먼저 사용을 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후불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외상이라는 거 아시죠? 먼저 성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돈을 주는 시스템하고 동일한데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게 모르면서 그런 부분에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서 외상으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실제 은행에 대출 한번 해보셨나요? 신용대출을 따지자면 저희는 아무 담보 없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소만 가지고 이렇게 가스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나 이런 곳은 보면 이렇게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도록 법 쪽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는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가요. 하나는, 두 번째는 고객이 요금을 체납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즉 말하면 그 외상으로 주고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고객님이 미납을 하셨으니 이제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고객님 찾아가서 고객님 미납하셨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잘 해주셔야 되니까 납부 확약서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고객님 나중에 이거 확약하신 거 제대로 안 지키면 법적 조치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주세요 라고 하면 거의 안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객님께서 무단으로 도망가시거나 연락처도 변경해버립니다. 저희 회사가 이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에 따라서 미납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고요. 대손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좋은 제안이나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예, 명함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관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그 당직 명령을 인사 시스템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취급자에 적용한 것이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나 그다음에 부분 녹취나 이런 것들이 실제 파기 절차의 이원화 같이 실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는 것이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업의 특성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경동답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는 경동도시가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라는 걸 이루게 되었고요. 이런 거 혹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법이 하나 생겼다고, 예,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한번 보시겠어요? 이 법은 시설 및 개인생활 공간의 문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이용하는 대상의 안전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이란 문 손잡이가 부착되어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한다.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손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키가 아주 큰 사람일 수 있고요.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지키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에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디자인은 관찰과 자기다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맞춰진 문을 잘 만들어야지만이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것 같고요. 편해야지만이 누구나 잘 지킬 수 있는 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은 모두가 똑같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했을 때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도 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동도시가스는요, 우리의 안전, 개인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틀을 조금씩 맞추었습니다. 직원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관찰과 관심으로 눈을 맞추고 저희가 경동도시가스다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항상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경동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